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런 발언까지 꺼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는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고 조 의장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개헌을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의 한마디가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필요한 의심과 정치적 부담을 안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어떤 후폭풍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연임제를 꺼냈을 때 사실은 그때 막 연임하려는 거 아니야 막 국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임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임제는 연달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연임제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 중임제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재임종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기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내가 현직 대통령의 혜택을 받기는 용인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워딩이 나와요. 국민의 뜻 존중. 그다음에 2025년 작년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장동 변호사 뭐 이분이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한 문제다라고 국민이 다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는 워딩 자체가 가능한 것처럼 비춰지게 이미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이 그러면 다 시켜가지고 야 니들이 국민 얘기해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의 세계관에는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썩은 내를 맡은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들의 세계관의 친명 그룹에서는 이들에서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장도혁 대표의 주장에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나도 공감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좀 다섯 글자 얘기해라. 그냥 이게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대통령 외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하고 가가지고 히토리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 외교 이제 이거 MOU 체결하고 지금 가져오기로 하고 거기에 지금 메르코세스라고 그 남미 공동체하고 지금 FTA 다시 추진하는 것도 하고 있고 엄청 중요한 일 많이 하는데 다 묻혀요 지금. 다 묻혔어요. 국내 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은 아무리 해외 외교 잘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할 거는 좀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정성호 장관 거취 문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뭐 연임 문제, 청와대에서 가해석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의심이 불신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지금 국면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평론가 무서운 얘기. 아니요, 근데 뭐 저는 그 김준평 평론가 말씀 맞다고 봐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상정할 수는 있겠죠. 다음 헌법을 이제 만들면서 붙이게 지금부터 대통령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걸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보는 뭐 아마 사람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헌법 지금 헌법 자체가 구차 개헌했던 이 헌법 자체가 무효인 헌법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위헌 소지가 걸려요.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헌법에 반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없어져서 아예 없을 수는 그 부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도 연속성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는 논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서 이분이 화를 좀 내시던데 오윤희 씨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잘 모르는 소박한 국민들이 너무 일 잘하시니까 뭐 미국처럼 좀 더 할 수 있지 않. 근데 그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암만 싫어도 우리는 1차 재헌헌법보다 쭉 연결된 헌법이에요. 그 헌법 중간에 그걸 자기가 위반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좋겠고 그런 거리를 안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지들을 준 건 사실인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안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조영수 의장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하라 이걸 애매하게 얘기해가 이런 상황까지 오냐고요. 안 되는 걸 갖고 왜 내가 합니까? 아침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이제 네. 서용주, 나, 서정욱 이렇게 3명 했는데 네. 서정욱이 아주 참신한 해석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대통령이 이거 연임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절대 버리지 못할 거다. 연임을 내가 포기한다고 말하는 순간 레임덕이 온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나 레임덕이 오는 거야. 내가 뭐 헛소리냐 내가 막 했는데 그런 얘기를 보수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연임을 하려고 생각할 거야. 이게 왜냐면은 자기 사법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걸고서 그래야지 이거 레임덕이 안 올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근데 되는 그 얘기인데. 깊숙이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은 여기서 서정욱 전문가. 그 안에 깊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고 네. 연임하고 네.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가면을 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연임합니다.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도 연임 개헌은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1월에 상하이 대통령 순방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방 취재를 했을 때 처음으로 그 기내 간담회가 아니라 저희가 육상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한중수교 30주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를테면은 외교안보 그리고 한중 협력을 어떻게 만들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완전히 휘딱해가지고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대통령 답변이 늘 기시잖아요. 긴 답변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대목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죠. 이건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이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니까 그 큰 흐름,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부침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가 좀 잘렸는데 저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것만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짧거든요.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하면 된다.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 이거 그것까지만 얘기했죠. 제도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입법을 해놓든지, 아니면 조약을 맺어놓든지, 문서상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마음대로 못 뒤집죠. 그런 방법도 있다. 지금이 어쩌면 기회.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본도 사실은 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5년 단임제인데 과거에는 그런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이렇게 쭉 흘러온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진폭이,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대외 관계에서 이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던 겁니다.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는 어떻게 믿지? 지금 얘기를 잘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믿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도 대외 정책 분야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다. 예,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우리는 자지간에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뿌리끝이 흔들려 버린 거죠. 대외 정책이. 특히 이 동북아 부분은 그런 거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한중 관계 개선에 이제 양자가 정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중 관계 협력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외 관계 뭐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우리 말고 이제 일본도 뭐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단임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제 좀 생략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이거 불가능해서 안 돼요라고 말을 하고 128조 2항에 나온 그거거든요. 빵 터져요. 아주 그대로 나와요. 네. 그 조항이 완전히 그런 짓거리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 헌법을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개헌이나 뭐 예컨대 중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거를 부칙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속 성상으로는 안 됩니다. 예. 법은 계속 있던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돼요. 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일부 평론가들도 자꾸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전에 말했던 저 누구죠? 장동혁이 말했던 되게 심각한 그렇죠. 위헌적인 의심이 불신이 발상이죠. 되고 불신이 이제 저항으로 된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대표가 플랜 A, B, C를 이야기했어요. 플랜 A가 공소 취소, 플랜 B가 독재명 연임 개헌, 플랜 C가 공소 기각이다. 이제 이런 건데 어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327조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회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공소 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잘 안 되니까 이번엔 공소 기각으로 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다들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없던 조항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논의돼서 넣은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법사위 끝나면 소위에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동훈이 뭐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재량에 반해서 잘못 기소했을 때 법원에서 공소 기각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또 공소 취소랑 똑같은 논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필리버스터해서 이거는 뭐 결국 통과는 되겠지만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공격하기는 되게 편해요. 국회의장 발언이 그렇게 공격할 만한 것처럼 이것도 거리가 돼요. 애매하게 넣기도 하고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공소 기각 판결 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그것까지 연결되니까 조금 저는 아쉽다. 제가 입법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건 안 했으면 아니면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든가. 그러니까 그 의심받은 일을 왜 하냐. 그 공격하기 좋다는 거예요. 이거 조정식 의장이 내가 잘못했다고 난 말하기보다는 결국 공격 당하잖아요. 이것도 공격 당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게 공격 당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뭐 모든 법이 다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는데 이거를 밀어넣는 건 안 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국힘이 어제 이제 보안 수사권 뭐 그쪽에서 폐지 이제 반대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려고 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아니지,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빼하지가 않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형사소송법 327조에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 죽으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공소 기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무효가 될 만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게 뭐냐 그러면 중대한 위법 수사 같이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위반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추 재량권은 현저 일탈의 공소가 되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늘 수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근데 갑자기 넣으면 안 되지. 그냥 똑같이 국힘이 다수당인데 이게 뭐야 민주당이 갑자기 이거 왜 이거 밀어넣었어? 바로 농성 들어가지. 이건 페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공격 계속 받겠다. 그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뭐가 됐든. 현저한 소추권 재량 일탈나면 이거는 불명확하잖아요. 이게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해석의 여지가 공소가 너무 많아요. 판사가 봤을 때 야 검사가 어디 건방지게 이따구를 법을 적용해서 갖고 와? 너희 기소 소추권 안에 맞아? 야 이거 안 돼 공소기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 조항대로 써먹으면 현직 판사가 예컨대 직위원 판사도 아주 이거는 조금 제가 그 극단적인 아주 생각해본 예는 절도죄 초코파이 사건이 있었어요. 초코과자를 경비원이 가져가서 이제 법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기소를 하면 판단해요. 유죄냐 무죄냐. 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돼요. 다른 이론 정해서. 그런데 이거 결정적으로 이 조항 적용하면 판사가 봤을 때 어쭈리 5천 원짜리를 그 기소했다고? 재량권 남용이야. 공소기각.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 조항이 저는 지금 제가 단순히 생각이 안 나서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만큼 재량의 양이 너무 큰 거예요. 넓다. 근데 그 재량이 큰 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좀 다행인데 당장 공소 취소가 남아 있잖아요.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 조항이 통과된다 그러면 아니 이거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이상한데 재량 남용인데 공소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국회의장실의 공보소통수석이 그건 전혀 사실이 취지하고 다르다라고 밝혔고 조정식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먼저 의장실 비서관 발언 들어보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조정식 의장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헌법 128조 2항 규정을 올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헌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지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이 완벽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또 시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독재를 위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승만이 그렇게 하려다가 망하고 박정희가 삼선 개헌 하려다가 망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5년 단임으로 하도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예 이건 부칙도 아니고 헌법 조항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연장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뭐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뭐 얘기보다도 왜 이 시기에 저걸 꺼내 들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왜 그랬을까요? 조정식 의장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일 수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의장에 자격이 없는 분이 국회의장에 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같아요.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하고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의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했더만요.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87년
헌법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7년 헌법의 정신이 뭡니까? 지금 앵커께서는 장기집권 방지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선제와 장기집권 방지. 이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염원을 했던 가장 중요한 두 사안인데 그 두 사안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 128조 2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저렇게 물타기를 해버린 게 우원식 의장, 전임 의장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가. 자, 저는 처음에는요, 조정식 의장이 뭔가 역할 분담을 했나? 여기에는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약간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지금 뭐 신천지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자칫 잘못하면 위헌정당으로 지금 몰릴 수도 있고, 합수부에서 슬쩍 얘기한 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로 번질 수도 있고 이게 일파만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이슈로 덮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건 당의 사실 이 뭐라고 그러죠? 빅마우스들이 할 얘기지 그걸 지금 국회의장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만 기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막 본인이 작심을 하고 이 대목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주목을 확 끌게 하겠다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분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저 얘기 한 게 그게 정말 너무나 큰 폭탄을 던져버린 거다. 지금 그 얘기 잠시 후 또 이어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단임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예 딱 못 박혀 있습니다. 70조, 128조. 그러니까 이건 불변인 거예요. 불변.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된다.처럼 불변이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게 약간 오해가 산 것 같다라는 좋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무리 조정식 의장이 뭐 국민 여론 한다 해도 우리가 헌법을 개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혹시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아는 지지자분들은 대통령 한번 연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방송인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국민적인 염원이 계신 분들의 좀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에서도 바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입장 굳이 내야 되나 저는 싶기도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강훈식 실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되지도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딱 그냥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조정식 의장도 뭔가 되게 깊은 생각으로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유감 표시했고 청와대에서도 잘라 말았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그냥 오늘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정식 의장이 친명이다. 이거는 뭐 이론이 사람 없죠. 이론이 요즘 없죠. 정무특보 뭐. 근데 왜 지금 전당대회 한참 뜨거운 판에 이 얘기를 꺼냈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발언을 꺼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안 먹히고 오히려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를 꺼내 들었다가 그게 이렇게 조금 먹히는 카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야 신천지 논란을 덮어야 돼. 어떤 논란이 필요해. 이거 한번 어때? 이런 카드는 아니었나?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나 국정을 음모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몇몇 세력들이 그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일이라도 그러면 정말 저는 대실망.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매를 더 심하게 맞을 그러면 수 윤경호 있다. 소장님은 그냥 조정식 의장이 미달이다? 비달이다. 저는.